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성빈입니다.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는 4월 10일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비교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리고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와 TJB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구갑 선거구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서 계신 후보부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입니다. 예, 장종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안필용 후보입니다. 네, 안필용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유직원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소속 시민후보 유직원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조수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공통 질문이 주어지고 공약 발표에 이어서 다시 공통 질문과 함께 마무리 발언 등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순서는 윤번제 순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앞에 있는 타이머를 확인하시고 시청자 여러분은 발언 시간 마무리 20초 전 화면에 표출되는 타이머를 보시면 됩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지니 후보자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되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장종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서구갑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종태 후보입니다. 과일 하나 사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민생도 경제도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민생을 지켜야 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와 꼭두각시 집권 여당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저 장종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약자와 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꿈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는 서구갑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장종태 박갑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안필용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갑 유권자 여러분, 새로운 미래 기호 6번 국회의원 후보 안필용입니다.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기준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회를 뺏겼습니다. 반칙입니다. 기득권 정치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 안필용은 중앙정치,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한 준비된 후보입니다.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권력형 비리를 추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싸울 능력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에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릴 역량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지방행정을 경험했습니다. 대전을 발전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안필용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연습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는 후보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후보, 새로운 인물, 안필용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직원 후보 시작 발언 부탁드립니다. 서구민의 가슴에 희망과 행운을 드릴 후보 7번 유직원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서 43년을 살아온 진정한 서구 사람으로서 새 아이를 키우는 이웃으로 그리고 타임월드 백화점 주차요원부터 국회의원 도전까지 노력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시민사회 봉사자로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미래 전략을 카이스트에서 공부했고 대기업과 함께 일했고 글로벌 기업들을 경험하고 성장했습니다. 기성 정치인과 다른 저의 젊음과 비전을 이제 서구갑의 혁신 발전을 위해서 저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우리 서구갑 지역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이 없는 저는 오직 구민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우리 유권자 서구민의 눈치만 보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수연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갑 동료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조수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쌍수로 환영합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에 쎄쎄만 하자는 사대주의 인식을 드러냈고 1인당 25만 원씩 나누어 주자는 악성 포퓰리즘 발언을 또 했습니다. 평가해 주십시오. 24년 동안 서구 갑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전형적인 배드타운으로 전락하였는데 이것이 24년간 민주당 후보를 밀어준 결과라면 바꾸어 주십시오. 야당의 공약은 약속에 불과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약은 실천입니다. 무려 24년 피로감이 큽니다. 젊고 패기 있는 조수연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원도심으로서의 서구갑 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전 서구갑 지역의 주요 관심사는 호남선 지하와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 광역철도와 같은 철도 관련 사업과 평천산업단지 조성일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원도심 지역으로서의 서구을 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서구갑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안필용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서구갑에서 박병석 의원님이 24년을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 장종태 후보는 8년을 구청장을 했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도 서구갑을 격차 해소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장종태 후보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박병석 의원님과 본인이 아주 잘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은 질문을 후보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장종태 후보님 말씀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도마동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시절과 지금 변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발전이 더딘 것도 사실입니다. 일자리, 행정기관, 문화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잘했다고 우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발전을 시켜보자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안 바뀌니 지역도 바뀌지 않습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서구갑에 사람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편리한 교통환경,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방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서구갑 원도식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저지구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도안 2, 3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산업, 교통, 일자리 개선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직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도마 내거리에서 용문역까지 지선을 확장해서 추진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과 백년 묵은 철도 위에 서구민을 위한 도시 재생을 시작할 때라는 것은 공통 견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남선 지하와 연계된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이 바로 가수원역 인근 15만 평 부지의 주거단지
디지털 지식산업센터 투트랙을 조성하는 새말지구입니다. 얼마나 추진력 있는 사람이 제22대 서구갑 국회의원이 될 것인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창업원 창업가 출신 정치 시인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업해 받고 미국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등 글로벌 기업과 교류하고 CES에도 참가했습니다. 시애틀과 같이 대전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그런 도시가 창업 일자리 도시로 변해가면서 뉴욕을 초월해서 미국 최고 소득을 올리는 과정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갑 지역을 많은 기회와 일자리가 넘치는 창업 일자리 도시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촌 산단의 경우에는 지금 석유화학 업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석유화학 업종은 주거단지의 크고 작은 공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동은 대전의 허파라고 불리는 자연 권역입니다. 서구갑 지역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공해가 적으면서 전망은 더 밝은 첨단 산업에서 발전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네, 다음은 조수연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구 갑 지역은 누가 봐도 발전에 있어서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변변한 행정기관 하나 없고 또 지하철역도 없고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대형 할인마트 하나 없고 산무도시 사무도시라고 합니다. 둔산동의 배드타운에 불과하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마 변동지역 재개발 사업 한창 추진 중인데 그 공기 사업기간 단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남선 지하화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입니다. 새마을지구 한가운데로 호남선이 지나가는데 대통령 공약에 맞추어서 지하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 위에 드러날 15만 평 부지의 새마을지구 위에 디지털 첨단 산업단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성리에 지금 현재 평촌 산업단지 한참 공사 중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고 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2,500세대 정도의 흑성리 도시개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평촌 산업단지 지어놓고 그 안에는 우량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구갑이 상당히 많이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종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바로 서구에서 어린 시절을 성장해 왔던 사람으로 30년 전에 우리 서구를 지금 생각하면은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의 핵심은 철도 관련 산업 평촌산단 같은데 호남 지하화 사업은 이미 국민의힘 양당과 중앙당의 공약으로 채택이 돼 있고 금년 1월 달에 특별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 10월에 착공 계획으로 있고 광역철도망은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두 사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서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게 완료가 되면 도마동에 환승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도마동에서 바로 변동, 가당동, 내동, 괴정동까지 해서 용문 지하철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계획이 반드시 지선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으로 지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평촌상단 저 있을 때 착공을 했고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문제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업의 유치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세제 계획이라든지 재정 지원, 주거 환경 지원 등의 이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인구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이 631만 9,402명으로 20대인 619만 7,486명을 추월했습니다. 서구갑 지역은 저출산과 청년층의 신도심 지역으로의 이탈로 인해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의료 서비스, 이동 불편,
또 빈곤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노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유직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출산 고령 사회는 이미 세계화된 추세이고 서구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출산 장려 인구 증가 대책이 있음에도 이미 초고령 사회는 진행 중입니다. 제가 만난 서구의 어르신들은 젊은이들과 같은 욕구를 가지고 이 사회의 주류로서 활동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노인이 아니라 미래의 노인은 더 주도적인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들의 역할과 일자리 문제 그리고 복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접근해야 합니다. 첨단 산업들 중에 실버테크 산업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는 블루오션입니다. 이 실버테크 산업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선포하고 대한민국에서 리딩해 나가자. 현재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 저효율, 저소득, 노동 중심 일자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오토 플랫폼 실버 사업이라든지 보람도 있고 소득도 괜찮은 많은 노인 일자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건의료 복지 혁신을 연구해 왔습니다. 더 나은 의료복지 시스템을 경험하려면 시설에 투자하고 의료 인력들을 늘려야 하는데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얼마나 부지런히 발로 뛰면서 예산을 따오느냐. 그것이 서구갑 지역구 국회의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조수연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네, 서구 갑 지역은 70세 이상 어르신은 2만 6천 분 정도 돼서 10.4%고요. 또 65세 어르신은 4만 분 정도 돼서 16.4%나 됩니다. 이런 노인 일자리 확보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척도이고 또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대로 늘렸고요. 또 5년 동안 동결됐던 보수도 7%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여야 구별 없이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03만 개 일자리를 2027년까지 200만 개로 늘리고 보수도 품위 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인의 경력, 역량도 가능하면 고급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단순 노무직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노인 일자리 제공 이후로 부당노동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시니어 일자리 감시단도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또 알선 업무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품위도 유지하고 하는 그러한 노후의 행복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장종태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첫 번째가 어르신 생활을 위한 용돈, 많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그다음에 좀 외로움의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노인의 문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직접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제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운영을 했고 그 당시에 서구 노인 유동복지관 그리고 청춘 어르신 사무실을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일자리 사업 여기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보건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단순 노무인 공공형도 있고 또 조금 전문성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두 일자리의 수요에 걸맞는 예산 확보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저는 현장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 추진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있고 한계를 느꼈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서 지금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노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필용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서구 선진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됐을 때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복지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자리를 늘려 가처분 소득을 확대함으로써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는 소비 여력 하락에 따른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인 복지 대책은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인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막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재취업 등을 알선하고 직업 교육을 통해 인생 2막을 준비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연령기를 좀 지난 분들은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에 대해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 능력이 상실된 분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 정책도 있어야 합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문화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복지 사업의 대부분은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민주정부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부분 개인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횡재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활용해 노인복지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로 되돌려 놓는다면, 각자 도생의 문제로 되돌려 놓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안필용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공약 발표와 개별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를 듣고 후보자의 공약과 관련된 개별 질문 순서로 이어지는데요. 공약 발표는 1분 30초고요. 개별 질문은 30초, 또 답변은 1분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수연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당선된다면 국회의원 특권 축소 법안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정수 50명 축소 추진하겠습니다. 세비도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고 또 현재 비서관 9명인데 절반으로 줄이는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 검수완박법 없애거나 대폭 개정하겠습니다. 지금 검수완박법 때문에 실무상으로도 각 경찰서에서 비명소리만 납니다. 고소인이 아무리 억울해서 고소를 해도 수사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꼭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지구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호남선 지하화하고 그 위에 첨단 디지털 복합단지 설치하겠습니다. 또 평촌산업단지 성공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흑성리 도시개발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00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도마 변동사업 열심히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서구갑의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동안 못했던 서구갑의 분구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꼭 실천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수연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들께서 개별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장종태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분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2014년도에 제가 분구를 주장했고 그때만 해도 여건이 상당히 충족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인데 지금은 이 전체적인 흐름이 메가시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장종태 그때는 부청장 도전하실 때 그 2014년도에도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또 2018년도에도 분구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그때에는 공약의 방점이 둔산구를 살리는 쪽으로 내세우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구 갑을 배려하지 않고 둔산구 인구만
35만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그때에는 여건이 굉장히 충족이 되었습니다. 인구도 50만 명이 넘었고요. 그런데 그때 거의 추진을 안 하시고 사실상 그 방치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저는 다릅니다. 인구 50만이 넘어가면 구청장 한 분이 모든 걸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구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여건이 되는 대로 분구를 강력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안필용 후보의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조수현 후보가 밝힌 8대 공약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발 사업으로 이 중 상당수가 시장 구청장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따오거나 법안을 개정하는 일입니다. 후보의 8대 공약 중 법안 재개정이 필요한 공약은 무엇이고 그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대 공약 중에서 특별히 실정법이라든지 법률을 개정할 만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은 국회의원과 또 시장, 구청장이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서구갑 분구 문제도 사실은 법률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서구 전체의 인구가 50만 명이 넘으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조정을 해서 충분히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뭐 법률을 고쳐서 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도 또 오동지구에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를 했는데 이처럼 시장과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하면 다 가능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8대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유직원 후보 30초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역시 그 분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장종태 후보님께서 구청장으로 계실 때 추진하셨던 서구 재개발이나 균형 발전 사업을 계승하면서 젊은 추진력으로 더 가속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조수현 후보님께서 서구갑 분구를 제1공약으로 던지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법적인 기준만 충족하더라도 선을 긋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누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그 만약에 요건이 돼서 분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새로 분구되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느 동을 경계로 해서 나눌 것인가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분구를 했을 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구가 결정이 되고 분구가 여건이 돼서 무르익었을 때에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부과되는 요건에 불과한 것이지 서구갑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다면은 그 분구 자체를 아마 반대하시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 분구부터 먼저 결정을 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의사 합치에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장종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할 차례입니다. 장종태 후보 발표해 주세요. 예, 다음 세대를 위한 더 큰 서구갑 중장기 디자인 장종태의 대표 공약입니다. 먼저 권역별 균형 발전입니다. 우리 서구갑은 인구가 많고 광대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간에 분명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안 같은 신도시 그리고 기성동 같은 청정 지역의 원도시, 청정 지역의 기성고덕 그리고 도마동 같이 지금 개발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원도시. 도안 가수원 관저 도안 지구에는 이제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 문화, 복지 이런 기능들을 유치하거나 추진해서 고품격 도시로 만들어주고 도마 변동지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기성동 권역은 우리의 청정 지역인데 자연의 청정 지역이 그대로 보존되는 생태 관광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우리 서구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에 국가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간저동 예비군 훈련장에는 33,000평의 유유부지가 있습니다. 군 관계 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 복지, 청소년, 여성 관련 공공기관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종태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안필용 후보는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태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중앙정치에서 해야 될 공약은 별로 안 보이고 지역 공약이 무려 37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후보제 토론에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이 출마하실지를 여쭤봤는데 명확히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대전시장에 나가십니까? 그러면 혹시 임기가 2년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나가시지 않는다면 4년이 될 수도 있는데 37개 공약을 모두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약 이행 평가에서 전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7년을 계속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제 공약은 한 점 누락 없이 이행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시장을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자체가 참 우스운 겁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건 모든 것은 우리 국민 유권자 주인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그동안 내가 현역에 있을 때 해온 것도 있지만은 국회라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에 680조가 되는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분배하느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제 역할을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해내겠습니다. 네, 유직원 후보 30초간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장종태 후보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약 같은 거에 충분한 행정가로서 충분한 연륜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종태 후보님의 그 밥값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았고요. 나가서 저는 서구갑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값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무상급식 재료비가 3,800원인데 과연 이 아이들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급식비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종태 후보님. 예. 지금 초등학교 급식비가 너무 작아서 아이들이 성장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될 수 있는 식단이냐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이건 무상급식의 출발점도 우리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이들의 질적인 문제가 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질적인 문제를 좀 높이는 그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이들의 영양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같이 저기서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수연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공약 이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시장 출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답변을 회피하고 계세요. 본인 의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 당이 나가라 가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도안동에 아까 그 교육특구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도안동에다가 교육특구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의 뭐 시장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들 관심이 많은지를 몰랐습니다. 하여튼 저는 모든 것은 우리 정당 생활을 다 해보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의견보다도 정당의 의견이 훨씬 중요하고 더 나아가면은 우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은 나갈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예비군 훈련장 부지 33,000평에 저는 영어교육센터, 뭐 청소년 수련센터, 청소년 디딤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영어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는데 교통편이 불편합니다. 교통의 중심지인 대전에 유치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소년 디딤센터도 청년들의 심리, 진료
힐링 교육을 하는 곳인데 대구에 있는데 그런 것도 대전에 하나 더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안필영 후보의 공약 발표 차례입니다. 안필영 후보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네, 장종태 후보님 지난 그 지방선거 때 대전시장 출마는 본인 자의로 출마를 하셨고 서구청장 조기 사퇴하셨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와 예산의 자의적 운용을 막는 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중 예산의 자의적 사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운용을 견제하기 위해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한 R&D 예산과 민생 예산을 삭감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더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안과 예산을 다룸과 동시에 지역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 교통, 주거와 관련된 지역 공약은 댁에 보내드린 공보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공약 중 이 자리에서 3가지 공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전문 연수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대전은 자영업자 비율이 그 어느 도시보다 높습니다. 소상공인 전문 연수원 유치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공공어린이 심야병원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학국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서구갑 지역 곳곳에 도서관 및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필영 후보의 공약과 관련한 유직원 후보는 30초간 질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 소상공인 전문 연수원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소상공인과 벤처 창업을 두루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디에 유치할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이 단지 형식적인 그런 연수센터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연수원은 부지는 발전인재 개발은 주변 지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경쟁력이 있는지는 또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창업 지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 운영하는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문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쉬는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 일정치 않기 때문에 휴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전문 연수원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그 안에 행정이 들어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중기부와 협의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조수원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어린이 심야병원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으신데 지금 관저동에 있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공어린이 심야병원을 설립을 하신다면 어느 지역에 하실 것인지 또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 아니면 지금 현재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수연 후보님 질문에 거의 대부분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국가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을 때도 사실은 예산 지원이 안 됐지만 운영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사실은 지자체 몫이 아니고 권역에 있는 국가가 운영해야 될 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예산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의 심야병원을 같이 운영할 수도 있고 새로운 병원을 지정해서 그걸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병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 여러 가지 것들을 법안에 담아서 제도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장종태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필용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소상공인 전문연수원, 공공어린이 심야병원, 도서관 확보 등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하고 이것은 다다익선으로 많을수록 좋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이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적극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소상공인 전문연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발전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데 뭐 돼 있는 그 지역이 아마 네,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안필용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그 위치는 뭐 동의하신 대로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적절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대전시에서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허태정 시장님과 함께 노력했던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잘 안 됐고요. 현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의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아마 연구 용역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각 지역에서 이걸 유치해 가려고 하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이걸 반드시 대전으로 유치해 오기 위해서 그 대전에서 정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던 제가 그 역할을 해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유직원 후보 공약 발표할 차례입니다. 유직원 후보 발표를 해주세요. 네, 역동적인 서구 발전을 위해서 스마트 창업 일자리 도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대기업과 협력, 글로벌 기업과 교류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서구의 창업 일자리 혁신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금이 아니라 대기업 펀딩 투자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경력 단절된 여성과 청년, 중장년, 사회적 약자들에게 창업과 실패 재도전의 기회를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복지 혁신도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구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보건의료특위 부위원장으로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질병 조기 진단, 개인 맞춤 진료, 건강 모니터링, 원격 의료 활성화,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민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온통대전 등 지역화폐 혜택을 늘리고 법제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구성원이었던 저 유직원은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 사회적 경제를 위한 공동체 3법 입법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혁신과 세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특검과 이재명, 양명주와 같은 우리 사회 비극의 진실을 검증하고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유직원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조수원 후보는 30초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치혁신 세대교체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은 세대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이상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대교체가 전혀 안 됐는데 아마 유직원 후보께서도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대교체를 도대체 어떤 방안으로 하실 건지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비록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민주당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 후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세대 교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국회 구성 비율을 보면 국회 구성 비율은 국민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국회의원 비율이 청년은 불과 약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의 발전과 혁신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우리 어른들께서 지혜를 빌려주실 때 비로소 그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당선이 된다면 공정한 기회를 지켜주는 그런 선배 정치인으로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장종태 후보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기업 클라우드 펀딩으로 투자 유치, 아이디어 창업 특구로 일자리 창출, 청년 또 활동가로서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정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토양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완전히 이런 젊은이들의 어떤 나가는 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어떤 각오,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세일즈 정치 그리고 비즈니스 정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뛰면서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하고 제가 크라우드 펀딩에 한 해에 베스트 메이커를 수상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가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들이 살아남는데 필요한 지원인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필용 후보 30초간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유지근 후보와 저는 민주당의 이상한 공천의 피해자입니다. 그 기준도 없고 설명도 없고 이런 공천으로 아픔을 겪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근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보님은 창업 기업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보통 창업을 하면 3년을 버티기 힘들고 그 사이에 3억에서 5억 정도 필요한데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은 1억 수준입니다.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창업에 대한 거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대다수의 창업자들이 자신의 자본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본을 믿고 창업을 했다가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교육을 할 때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가 창업을 장려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패 제도전에 대해서는 더 좀 관대한 기회, 부채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답변으로 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그런 청년의 행복한 정치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서구갑 지역의 복합적인 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전 서구갑 지역은 도안동과 관저동, 가수원동 등 도안 신도시 일대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고 또 동시에 기성동을 비롯한 외곽 지역과 원도심에서는 교통소외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 같은 서구갑 지역의 복합적인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장종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서구 갑지역의 도안 신도시가 그동안 도안 동로가 주 도로가 되면서 출퇴근 시간에 많은 정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안 대로가 지금 부분 개통이 되면서 많이 좀 해소가 됐고요. 또 이게 바로 머지않아서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면 개통이 되면 관저동에서 유성이나 둔산으로 가는 이 교통이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교통 소통에 많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교통 소외의 문제는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지하철 2호선 역할을 하고 있는 트램이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고 지금 광역 철도망이 지금 착공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되는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하고 완공됐을 때
완공된 그 도마 한성역에서부터 변동, 가장동, 내동, 계정동, 용문까지 반드시 지선을 넣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역의 교통 수요까지를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동의 문제는 농촌 지역이 안고 있는 상시 교통 불편입니다만 골목골목에 다 버스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통합버스 운영을 하고 기성동에서 마을버스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안필용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핵심은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 지역의 교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트램의 조속한 건설 및 도마사거리에서 용문사거리까지 트램 지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과거 모 후보와 같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관련해 목리를 부리며 새 야구장 건립 백지화를 주장하는 과오를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계획하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CTX와 도심통과철도 지하화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민간에게 퍼주기식 투자, 묻지마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상습 정체구역인 서대전 IC 인근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대전 IC 인근 만남의 광장을 새롭게 만들고 서대전 IC 확장 및 하이패스 차선을 증설하겠습니다. 또한 구봉산 북록길을 확장해 논산 방향 우회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말씀드린 트램 건설, 광역교통망 구축, 서대전 IC 인근 교통환경 개선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서구갑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서구갑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서대전 IC에 관련돼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던 지역 주민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직원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직장뿐 아니라 행정, 금융,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서구 지역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 재정을 더 심화시킨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제2청사뿐만 아니라 행정, 금융, 교육에 투자가 더 많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교통 재정 문제를 단순하게 도로를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새로운 도로를 연결하고 넓힌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고 심지어 새로운 도로를 추가했는데 교통 흐름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체증이 심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 곳의 통행량이 개선되면 다른 교차로에 정체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9일 전에 대전에 있는 그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AI가 교통량에 맞춰서 200개 이상 교차로 신호등을 제어하는 도시교통 브레인 유니큐를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애트리에서 티맵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한 1,500개 정도의 교차로 신호 체계를 분석했더니 차량 통행 시간을 15% 이상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스마트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빠른 방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통소외 해법으로 AI 마을버스 방안 말씀드립니다. 현재 마을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편하게 예약을 하면 AI가 운행 코스를 계산해서 효율적으로 변경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미 다른 곳들이 하고 있고요. 효과도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바꿔가면 어떻겠습니까? 네, 다음은 조수원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예, 출퇴근 시간대에 서구 갑 지역에서 시속 30km 미만 지역이 7개 정도가 검출이 됩니다. 도마의 내거리, 서대전여고, 구농도원 내거리, 또한 초등학교 인근 즉 7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도안대로 개통이 됨으로써 교통량이 분산되어서 원도안로, 즉 도안 통로 교통 체증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하철 2호선 충청권 광역 철도망이 완료되면 계백로 교통 지체 상당히 해소될 것이고 또 서대전 IC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면 관저동 지역으로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들 많이 편리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둔산동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어서 출퇴근길이 혼잡해지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서구 갑 지역을 자생도시, 자족도시를 만들지 않는 이상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서구 갑에 빨리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동 지역 굉장히 소외되어 있죠. 버스 노선이 8개에 불과하고 버스 이용객도 대전시내 일 평균액의 12분의 1이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늘린다, 버스 대수를 증편한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전형적인 시골이라 그런데 가장 유일한 방안은 마을버스를 증편을 해서 주기적으로 왕래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후보자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자 4분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안필용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갑 유권자 여러분, 새로운 미래 기호 6번 국회의원 후보 안필용입니다. 국회의원은 연습이 없습니다. 바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단초를 마련했고 권력형 비리를 추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에 가서 그 보좌관들이 써주는 그 답변서를 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임시회가 개최되니까 가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정신 차려보면 내 정치를 해야지 그러면 임기가 거의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 없는 후보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국회를 경험한 서구갑에서 출마한 후보 중에서 국회를 경험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 안필용은 준비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안필용을 선택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싸울 실력을 갖춘 후보, 서민 경제를 살릴 후보, 대전의 발전과 서구갑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범민주 개혁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주장해왔고 심판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유권자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발전시킬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지방행정을 경험하며 만들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 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전 서구갑 지역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직원 후보의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무소속 시민후보 기호 7번 유직원입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싸우지 말고 일 좀 해라 라는데 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이 만든 정치 혐오와 그런 불신 그리고 양극화가 심각한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공무원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들도 정치를 해야 하지만 저와 같은 이공계 출신이나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와야 국민에게 이로운 입법과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정치적인 소신입니다. 존경하는 서구갑 유권자 여러분, 선거는 인지도가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결국 선거는 유권자가 유권자를 위해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서구 구민들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국회에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후보가 그 누구도 아닌 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잘것없는 후보입니다. 하지만 저를 지켜봐 주시고 손으로 저를 뽑아 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하는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부디 부소속 후보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 유직원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수연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구갑 동료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토론회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까?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또 나라를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이번 총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수연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중국의 4대하고 김정은 정권의 쩔쩔매는 그런 정당에게 다시 다수당을 넘겨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무려 24년 동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서구갑, 이번에는 당연히 바꾸어 주십시오. 악성 포퓰리즘만 남발하는 정치 세력 또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라를 책임지는 정치 세력인지, 그런 정당은 어떤 정당인지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정답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으로
보다 젊고 패기 있는 조수연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공약은 약속에 불과합니다. 실천력이 전혀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의 공약은 바로 실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종태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 장종태는 책가방을 맨 친구들이 부러웠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구에서만 50년 이상 살았고 지금 도마동 일대 서구갑에서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며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행정학 박사까지 배움의 끈을 이어갔습니다.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재선 서구청장까지 지냈습니다. 누구보다 서구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약자의 서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는 저 장종태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일선 공무원에서 구청장까지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구청장 시절에는 한국 매니페스토의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 평가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전에서 최초의 기록입니다. 내일이 걱정 없는 나라, 서민과 약자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 저 장종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TJB가 중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 TJB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